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지지라인은 확인되지 않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렇게 꽤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 조정받을 때 시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를 우리가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하락 이후에 만들고 있던 바닥권에서의 박스권, 여기서의 저항 라인이 바로 2,800원에서 3만원대 라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뚫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이제는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지지 라인으로 그 역할을 바꿔서 지금까지 수행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최근 이 급등을 만들었던 이슈가 바로 ETF 이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우선 이 블랙록이 신청했던 이더리움의 현물 ETF 그 승인 기한은 연장이 됐죠. 3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자,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바로 블랙록에서 신청한 상품이죠. 이게 2024년도 1월 25일 날짜로 이 승인 결정을 기다리는 날짜였지만 당연히 이때 나오진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SEC에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데드라인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의 결정 기한이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5월 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이 속보를 보시면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SEC의 위원장은 이전에 비트코인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승인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지금 업계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면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SEC에서 승인을 거부한다면 항소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되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내 승인 가능성을 70%로 높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이 가능성을 50% 이하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5월까지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예측과 뉴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를 길게 봐도 가장 크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기록했던 건 바로 2021년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ETF나 어떤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던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큰 폭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머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에게는 꽤 큰 이슈였지만 이때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도 하락이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너무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일단 최근 이런 흐름은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음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레이스케일발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이슈인지, 그래서 언제쯤 비트코인이 먼저 조정을 멈추고 지지라인을 만들지,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흐름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일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개별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이슈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새롭게 나오는 정보와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거시적인 이슈, 경제지표 발표들에도 시장이 반응을 하죠. 당장 이번 달에도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의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GBTC 인출 물량이 비트코인 상승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느냐? 우선 이 시장 상황, 물량이 배분되어 있는 상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의 독점 구조에 가까운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출이 매도가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월가에서도 가장 거물급으로 손꼽히는 블랙록도 아직 비중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모습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트까지 배분되는 현상이 나와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최근과 같은 하방 압력이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데이터를 봐도 가장 위에 그레이스케일이 있고 iShares가 바로 블랙록이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5거래일 동안의 이 흐름을 보시면 자, 일단 당연히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인출이 되고 이 마이너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fee, 바로 수수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0.2, 아크21 쉐어스도 마찬가지로 0.21, iShares, 블랙록은 0.25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수수료는 1.5%로 이 발키리를 제외하면 여기와도 거의 2배 차인데 다른 상품들과는 무려 이 수수료가 5배에서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몇 곱절의 수수료를 내면서 여기서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이유들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인출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미장이 시작되는 시간마다 꾸준히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비트코인 시세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거래는 피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슬슬 이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데이터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분석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 위로 양수로 초록색으로 표시되면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바이낸스에서의 가격보다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밑에는 바이낸스의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앞서 설명해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이 매도하고 있는 그 거래소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인데 여기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월 13일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1차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 또 한 번 2차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들의 매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 정도가 이제 슬슬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그룹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위치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세를 찾고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와줘야겠는데 그럼 알트코인들은 언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트코인의 시즌,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보이는 시즌과 알트 시즌, 알트코인이 강세장을 보이는 시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은 비트코인 쪽에 조금 쏠려 있는 수치가 확인이 되죠. 자, 75에 가까워지고 넘어갈수록 알트 시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연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데 그럼 이전에는 언제 알트 시즌이었냐? 여기서 또 확인이 되죠. 바로 2020년도 9월 이때가 알트 시즌이었구나 나오고 있고 이게 2021년도와 2022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려오면서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워진 거죠. 최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고 자, 그리고 이 이미지로 보시면 방금 봤던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그래프고요. 같은 기간에 이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 그래프 자체의 흐름은 비슷하구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 이걸 지금 제가 같은 기간으로 줄을 세워 놓은 건데 이 그래프가 먼저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먼저 상승하면서 이 알트 시즌을 알리는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오히려 비트코인 쪽에 가까운 위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올해 4월 달로 예고되어 있는데 이 반감기 그래프를 봐도 이 예정된 날짜부터 곧바로 상승력을 보여주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반감기 내에서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알고 투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당연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재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도움드리고 잡아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한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또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일단 먼저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제가 드린 이런 정보, 타점과 비중 통해서 진짜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당연히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이런 상승과 하락, 횡보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올해부터 다시 그 사이클 안에서 찾아오는 대세 상승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장에서 수익 꼭 크게 보실 수 있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